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안내입니다.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크게 정보와 사람, 공간에 대해서 다루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매 주차별 상세 계획은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사람, 공간은 15주의 수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입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하고 가공하고 제공하고 보존하는 것들을 중요한 업무로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 정보라는 말들이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분야마다 정보를 다루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에도 트랙 이름이나 과목명에 정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분야에서, 우리 트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어떤 것이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분야에서 다루는 정보는 사람을 향하는 정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잘 보이는 글자가 디지털 리터러시나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또는 도서관과 함께하는 정보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 왼쪽에 보이는 그림들을 보면 잘 보이는 용어가 디지털 리터러시,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정보 활용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또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자체가 우수하거나 또는 정보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정보, 적합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것, 제공하는 것이 우리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다를 것이고 전달해주는 방식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정보, 연구자들을 위한 정보는 연구정보 서비스 또는 학술 정보 서비스란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잘 수집하고 가공해서 전달할지를 다루고요. 또 일반 시민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정보 활용 교육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른 편에서는 정보 격차나 잊혀질 권리 이런 용어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우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의 측면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또는 정보 서비스의 활용에 동전의 반대편 같은 의미가 정보 격차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입니다. 정보와 관련 기관에서는 국민들이 디지털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보에 대해서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 올라간 나의 정보가
내가 원해도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요즘 스마트폰으로 나의 모든 정보가 다 입력이 되는데요. 그러한 정보들이 나의 동의 없이도 일부 다른 곳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도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좋은 정보를 어떻게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요. 다른 편에서는 정보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커질 수 있는 정보의 윤리나 가치,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필요성들을 함께 다룹니다. 우리 수업에서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보 자체도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야에서도 사람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분야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라는 그림도 있습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이용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도서관, 정보기관 또는 정보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서 어떻게 만족하는가 등을 연구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용하는 사람들도 연구하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는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뿐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연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앞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게 할 것인가도 살펴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 비이용자는 한번 정해져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용하다가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다가 이용할 수 있는 움직이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용이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정보 활용 능력이나 정보 격차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그리고 비이용자를 우리는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운데 위에 보이는 사진은요, 여러분들과 가장 연령대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문헌정보학을 배우면서 진로를 찾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기 또는 선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사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트랙을 선택하고 학습을 해 나가면서 예비사서로서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과 같은 국가도서관, 그리고 여러 기업체의 자료실 또는 연구소의 정보관리 부서 등에서도 사서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사서들의 업무 그리고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룰 주요 교재나 참고문헌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생산하는 곳입니다. 정보가 사람을 향해 있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한다면 그 바탕이 되는 공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왼쪽에 디브러리라고 적혀 있는 것은요,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그 아래에는요, 계단식 열람실이 있는데요. 서울도서관이죠. 이전에 유명 가수가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관종에 따른 도서관의 유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 또는 정보 제공 기관이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 있고요. 사회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 작용을 하면서 이용자 그리고 정보 제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사회적인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이 먼저 만나게 되는 가정,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이렇게 중요한 두 장소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두 장소 말고 사회적인 관계 또는 자아 실현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아니라 웹에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외출이 굉장히 줄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물리적으로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몸은 집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사나 여러분들의 여가 등을 즐기기 위한 또는 물리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사회적 공간일 수 있고요. 공공성을 지닌 정보관리기관 이외에도 상업 공간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장소일 수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설립 주체나 목적에 따라서 공공성을 매우 크게 지닐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사적이거나 상업 공간일 수도 있는데요. 유형은 다르지만 각각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공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